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간단하게는 전기 자동차는 뭐 이들 장난감처럼 해가지고 전기가 있어요. 전기 모터가 이렇게 바퀴를 이렇게 돌려요. 예. 바퀴를 돌리면 제가 이렇게 전기 모터를 양쪽에 이렇게 네 군데 다 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각각 하나씩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걸 얘기를 했더니 저기 YTN의 중소기 어떤 중소기 이걸 하시던데요. 네네. 그거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제 기술이니까. 이렇게 모터를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 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적어도 두 군데라도 이렇게 뒷바퀴만 해도 앞바퀴 전륜구동, 후륜구동이 있으니까 전륜구동 앞에, 후륜구동 이렇게 두 개로 돌리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데. 그다음에 전기적인 힘을 강중력으로 줘가지고 배터리에서 몇 개의 배터리에서 어느 정도 갖고 있냐 이런 건데 뭐 비행체 프로펠러다 그러면 이렇게 전기량을 적게 주고 많이 주고 해서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선풍기도 되고 그렇지만 가전 에어컨부터 시작을 해갖고 모든 믹서기 들었고 전기를 많이 주냐 많이 적게 주냐에 따라서 속도를 하시면 힘과 파워를 제어하시면 모든 기계적인 장치 전 세계 이거 다 들어가요. 전 세계 모든 전자 회로기판 자체 기계가 엄청나게 많아요. 다 거기에 제 기술이 들어갑니다. 하시면 여기다 조명을 전기를 강중약으로 줘가지고 약하게 중간에 강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LED 전구도 40개다 그러면 20개만 준대 10개만 준대 나눠부식으로 그렇게 하거나 빛의 사이즈를 대중수로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기술이 되겠습니다. 빛의 사이즈를 대중수로 융합빛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인데 대공 조명에도 쓰이고 뭐 자동차 전전의 가로등에도 쓸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는 이렇게 모터가 돌리면 간다. 그렇죠. 거기서 이제 추가로 하려면 그 전진 후진이 있어야 될 거예요. 전진 후진이 있어서 그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정회전, 역회전 하셔도 되고 제 방법대로 정회전, 역회전해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뒤로 가면 되잖아요. 뒤로 들어가면 되게 뒤로 가는 거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핸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간단하게는 바퀴를 이제 바퀴가 있고 모터가 있고 이제 구성을 했잖아요. 그럼 핸들이 있어야 되니까 핸들로 바퀴를 움직이는 장치를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고 여기에서 좌우로 움직이거나 또 브레이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브레이크 딱 해가지고 이렇게. 그럼 브레이크 말고 가속 페달도 있어야 되고 가속 페달, 브레이크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만 있어도 이게 외관 자체가 없어도 그냥 굴러가요. 자 그러면 정기적인 방식이니까 뭐가 있어야 되겠죠? 배터리가 있어야 돼요. 배터리가 안에 있다. 배터리가 있어야 되겠죠. 간단하게는 이것만 있으면 끝이에요. 전기차는 너무 쉽죠. 그래서 뭐 장난감 차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장난감 차하고 똑같습니다. 뭐 뷰에 이렇게 배기가스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전기 자동차는 오토바이 엔진 같은 걸 좀 개조를 해서 연기를 면 저감 장치를 만들고 공기 탱크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공기를 비행체다 뭐 이렇게 배다 이렇게 공기 탱크 각도를 여러 군데에서 빨아들이게 열 군데도 할 수 있잖아요.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빨아들이면 공기량이 꽤 많이 들어온다. 압축을 해가지고 그대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공기 탱크에 넣어서 콤프레 방식으로 압축을 많이 달릴 때는 공기를 압축을 많이 넣어주고 적게 이런 차이를 넣어주거나 카브레터 있잖아요. 압축 장치를 만들어서 하면 연료를 완전 연소에 가깝게 완전 연소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주행거리도 늘리고 하시면 이게 제 기술이에요. 카브레터는 뭐 비행체도 들어가 배도 들어가고 뭐 다 다른 데도 다 들어가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연료를 혼합장치 연료가 있다 석유 방식이든 거기다가 주유소 자체에서부터 산소를 넣어준 수소를 넣어준 약간 터지지 않을 정도로 나중에 이제 수소산소를 넣어주는데 비행체 연료를 쓸 때는 우라늄 가루 갖고 다니면서 액상으로 만들고 가스로 만드는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다 돼. 그것을 좀 섞어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을 단독 구조로도 하거나 수소산소를 같이 섞어서 그래서 이게 믹서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믹서 연료하고 공기를 혼합해서 믹서해주는 기능 갖고 있습니다. 아까 온도를 높여주면 더 좋아요. 아니면 거기다 수가를 한소를 넣어주는 수소를 넣어주 이런 기술도 가능하죠. 그래서 모든 석유에다가 이런
이렇게 수소산소를 넣어야 돼. 바이오 디젤, 석탄 증기화될 때 이런 증기가스에도 산소를 수소를 넣어주는 기술을 쓸 수 있어요. 또는 뭐 방사능 염려가 없다.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가스리 구조도 쓸 수 있다.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단독,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또는 두 개, 세 개를 섞어서 쓸 수 있다. 하시면 저기 우주 항해 시대에 필요할 거예요. 그럼 열을 어떻게 견디는가 문제인데 열을 그렇죠. 열을 연소 기간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뭐 10개짜리도 있어요. 지금 뭐 제트 인전에 8개 있잖아요. 20개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구 형태로도 만들어 가지고 구 형태로 만들어서 앞뒤 위아래 좌우 이렇게 둬가지고 이렇게 전급 컴퓨터 조정을 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터빈 블레이드가 필요가 없으니까 제 방식이 공기 탱크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터빈 블레이드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엔진 연소기는 앞뒤 위 아래 좌우 이렇게 구형태로 만들어 갖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저기서 되겠어요. 뭐 그래서 이렇게 사선 분사로 거변할 수도 있고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가운데로 양력을 모이게 해서 수직이 정렬 생각하거나 안에는 이렇게 그렇죠. 이런 것이 움직이거나 압축 공기까지 같이 내뿜거나 이런 방법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이거를 작은 연소식을 넣어가지고 불꽃을 조절하면서 처음 것은 여기 땅을 태우지 않고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차선으로 배치해서 올리다가 약간 작은 연소 기간으로 맞아速도를 올리면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안에다가 숨겨가지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압축 공기도 같이 내뿜어줘요. 그때 연소하실 때 제트 엔진에다가도 압축 공기를 같이 내뿜어서 추가적으로 팽창하는 기술을 얘기했었죠. 기존 제트 엔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압축 공기 같이 내뿜어서 추가로 팽창하는 힘을 더할 수 있습니다. 비행체나 배 같은 데도 이렇게 사선 분사, 프로펠러도 되는데 사선 분사가 고전할 수도 있는데 비행체의 무게를 들어 올려주고 이렇게 추진력을 만드는 두거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거 특유의 제 기술이니까 쓰지 마세요. 그래서 연료를 적게 주느냐 많이 주느냐에 따라 속도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가스불 강중약이 있듯이 프로펠러 방식도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석유로 프로펠러를 돌리는 게 오토바이인데 오토바이 엔진으로 제가 드론 타격기 만들 한 5리터 200km 가니까 공중에서는 400km 이상 가지 않을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공기를 빨아들여서 얘로 추전한 장치를 만들어 오토바이 엔진을 개조해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휘발유 아니더라도 경유로도 가능하도록 개조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면 저감병증만 상관없다. 오토바이 엔진 여러 개 달아놓으면 큰 것도 만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의 회전축이 여러 개 프로펠러를 돌린다. 그래서 자동차를 간단히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 뭐 전기차 같은 거는 간단하게 장난감 자동차처럼 원리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데 별 만들 게 없어요. 배터리 있고 모터가 있고 이렇게 돌려주기만 하고 그다음에 이게 핸들 있고 브레이크 장치 있고 가속 장치 있고 끝이에요. 너무 쉽죠. 이게 그 연소실이 없으니까 간단해요. 이론적으로 해결하자면 이걸로도 만들 수 있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개조를 해서 이걸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장치인데 간단하게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좀 이렇게 좀 섬세하게 들어가려면 현대 가동타 이제 팔아먹으려면 이게 좀 더 이렇게 섬세하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팔아먹으려면 섬세하게 좀 만들어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간단하게도 자동차 만들 수 있다. 장난감 농사용으로 이렇게 허가 받지 않고 이렇게 땅이 널널한 데서 자기가 끌고 다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개조를 해서 그런 사람 많아요. 유튜브에도 한번 보세요. 개조해 갖고 만들어 갖고 하는 사람 꽤 많습니다. 배터리 있다, 모터 있다. 모터가 돌려준다. 그 다음에 핸들이 있다. 조정장치, 조향장치라 그러는데 그걸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고 브레이크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가속해가지고 가속을 하면 그걸 인식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실제 내용은 복잡한데 가속에서 멈췄다 갔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가속을 밟으면 앞으로 나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멈추는 이런 간단한 구조의 자동차도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되게 만들기는 어렵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다. 차체만 의리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꽤 그럴듯하다. 오토바이 엔진 두 개를 양쪽에 배치해 오토바이 두 개를 배치했다. 안 굴러가지고 오토바이 좀 떨어져 있을 수도 있냐 그런 방식으로 해도 돼. 가운데다가 두 개 넣고 여기 또 두 개 넣고 오토바이 엔진을 그렇게 해도 되고 두 개만으로 전륜 구동, 후륜 구동해서 두 개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어요. 면 저감 장치만 만들면 공기 탱크 방식으로 공기를 충분히 넣어주거나 산소를 추가로 넣어주거나 휘발유 같은 데 산소를 넣어주는 구조는 괜찮다고 생각해. 그래서 면 저감 장치가 될 수 있다. 1기통이냐 2기통이냐 3기통이냐 그러면 이렇게 자 보시면 연소실이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네 개냐 말이라고 합시다. 말이 한 마리가 끄는 것보다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가 끄는 게 더 힘이 세죠. 그렇처럼 이 연소실도 몇 개가 연소실이 있느냐에 따라서 파워가 틀려요. 네, 그놈이 이제 아까 지금 얘기를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였지? 주사기가 있었는데 옛날에 제가 뭐 건축용 어때 실험을 하느라고 주사기를 샀었는데 저는 마약 안 해요. 네, 마약 안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서 이제 여기가 공기가 이제 물 같은 거나 공기 방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힘을 내서 밀어내는 방식 또는 유압 방식에는 여기 기름 같은 게 좀 밀도가 있어서 물보다 힘이 세요. 그래서 밀어내면은 이것이 판으로 들어가서 판을 밀어내는데 거기다 홈을 좀 파주면은 뭐 이렇게 자동차 브레이크 유압이 되거나 홈을 좀 파주면 이게 파워가 세진다 그랬죠. 이거를 하나가 아니라 액상을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밀어내는 힘을 밀어내주면 더 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액상을 이렇게 밀어낼 때 이렇게 뭐 기름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 개로 만드시면 그다음에 이게 뭐 어떤 어쨌든 이게 지금 안에 이게 들어가잖아요. 이게 똑같지는 않은데 여기서 석유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은 석유 방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석유로 이렇게 스파크 점화를 해줘요. 가스불 점화하듯 점화 장치 있듯이 스파크 장치가 있어요. 여기서 탁 해주면 이것이 폭발을 하면서 이게 탁 밀어냅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죠. 크랭크 축이라고 이만한 삼각형 비슷하게 된 게 있는데 그게 회전 운동으로 바꿔줘요. 직선 운동. 뭐 이런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직선 운동을 회전으로 바꿔주는 이런 거다. 똑같지는 않다. 기술자가 되셔서 가서 이렇게 직접 만들어 보거나 아니면 그 조립을 해도 조립만 알지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자동차 조립을 해서 부품 구조를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술자가 문서로 하는 것보다요. 기술자가 앞에 현장에서 이렇게 설명해주면 여러분들 하루도 안 돼. 하루만 해도 다 배울 수 있어요. 자동차 구조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동영상을 전 세계 경제라든지 뭐 다음에 이렇게 현대 문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다음에 각 그 집안에 쓰는 이런 가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동영상을 하루만 해도 배울 수 있어요. 말로 설명해 주니까. 말로 설명해 주는 게 제일 나아요. 네, 문서보다. 그래서 뭐 기술자들이 알아듣고 다 만들고 있던데 뭐 내 기술. 이렇게 쉽습니다. 말로 설명해 기술자에 가르쳐 줄 때 안에서 현장에서 실습하는 의사도 그렇고 교수도 말로 썼다. 이렇게 강의하는 내용과 실제 가서 간단하게 실제로 얘기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말로써 핵심 기술을 잘 안 가르쳐 주죠. 안 가르쳐 주는데 말로 가르쳐 주면 제일 쉽습니다. 네. 그렇죠. 자기 노하우를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제 것만 이렇게 들으셔도 전 세계 돌아가는 현대 문명의 전 세계 돌아가는 어느 정도를 기본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학교를 배워도 이런 건 안 가르쳐 주더라고. 저도 한 대학교과에서 16년 나왔는데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학교 나온 다음부터 혼자서 공부를 했는데 구글 보고도 그렇고 책 보고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 지금 다 까먹었습니다만은 기본 지식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글을 통해서 제가 이런 문과기 때문에 접근을 해서 이런 걸 다 봤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을 모르고는 이렇게 포인트 탁탁 집어갖고 그것만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알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걸 다 알지는 않다. 지금도 계속 직업이 몇 개고 기술이 몇 개냐 같은 모든 걸 꾸준히 표현하는데 실제 거기서 제작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노하우가 또 있고
그 기계를 만드는 회사들의 노하우가 있어서 그런 걸 잘 안 가르쳐줘요. 기술자들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잘. 자기 밥벌이인데 자기 회사 망하라고 누가 가르쳐주겠어요? 안 가르쳐주지. 예, 안 가르쳐줍니다. 이런 부분은 직업으로 그쪽으로 가셔야죠. 연구하고 저 기술을 만들거나 직업에 하시려면 그쪽으로 좀 더 공부를 많이 하셔. 지금 개념상에서만 이해하시면 현대 문명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기계에 대해서 완전히 무식에서 유식으로 바뀌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모든 기계는 다 이렇게 기본적인 원리가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기계 만들 때 노하우가 있어서 그 회사는 안 가르쳐 준다. 기계에 대해서 대략적인 이해만 있으면 그래서 모르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직업으로 하시거나 기술을 개발하고 이럴 때 좀 더 공부를 많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개념으로 제 것만 들으셔도 단 며칠 만에 전 세계 돌아가는 것을 현대 문명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모르는 걸 가르칠 수 없으니까 아는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기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동차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있다. 그럼 이제 브레이크 시스템 여기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가속 같은 가속을 갖다가 약하게 하느냐, 망해봤냐 그것도 이제 복잡해. 세부적으로 가면 복잡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부품만 3만 개라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전기 아까 배터리 넣고 모터 넣고 돌린다. 그래서 연소통이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이렇게 많아요. 기통수를 따라서 말이 한 마리 끊느냐 두 마리 네 마리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회전축을 돌려주는. 여러분들 회전축을 자동차 회전축을 이렇게 돌려지지. 그럼 이제 돌리는 놈이 어떤 놈이냐 이것이 그렇죠. 전기적인 방식이냐 아니면 이렇게 석유 방식이냐. 요새는 다 석유로 하니까 가스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 차이지.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면 자동차는 그냥 만들어지는 지능이다. 그러면 이제 연소실에서 배기가스란 게 나오잖아요. 배기가스란 게 나오면 배기가스를 그냥 내뿜으면 돼요. 근데 현대자동차는 배기가스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배기가스를 면 저감 장치도 넣기도 하고 뭐 이렇게 화물차 같은 요소수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간단하죠. 이렇게 들으니까 이게 연소실에서 밀어내 가지고 그 전기기관차도 마찬가지겠죠. 그거는 그렇죠. 여기 현대 기관차는 이제 디젤로 다닙니다만 디젤로 다니거나 요새는 다 전기로 다녀요. 기관차가. 근데 이게 전기로 다니고 전기 기관차가 지금도 있어요. 전기 힘으로 이렇게 피스톤을 움직여 가지고 여기서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옛날에는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나무로도 돼요. 나무로 물을 끓여 갖고 하거나 섭단을 끓여 갖고 똑같아 돼요. 되기는 그렇지만 약간 관광용으로는 몰라지만 실제로 쓰는 데는 이걸로 움직여 가지고 배도 이렇게 회전 바퀴로 움직여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그랬어요. 지금도 만드는 거는 가능해요. 관광용으로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환경은 좀 그렇지만 재밌을 것 같기도 해요. 전기기관차를 한강에 띄워놓고 바다에 띄우는 건 좀 위험하고.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냥 퍼포먼 이렇게 쇼로서라도 보여줘도 상관없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과학기술을 또 얘들 태우고 해서 과학기술 가르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설명을 기술자가 설명해주면 기술을 제일 빨리 배우나 가르쳐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기 노하우를 연구한 사람 많잖아요. 노하우 가르쳐주는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만 가르쳐주고 진짜 지식은 안 가르쳐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부분 너무 미쳤습니까?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고 그래서 그거 돈 얼마 번다고 거기서 진짜 노하우를 가르쳐 주겠어요. 안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는 자동차가 이렇게 쉽다. 어렵게 접근하시면 되게 어렵다.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쉽구나. 이렇게 생각. 근데 차체만 의리하게 만들면 되죠. 오토바이 같은 걸로 제가 이렇게 발전기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오토바이로 배 같은 데 만들어서 프로펠러를 오토바이 바퀴 돌리는 프로펠러 하나의 회전축 여러 개 프로펠러에서 오토바이는 방수 처리해서 수중에서 하고 위에다가도 이렇게 공기부양체처럼 이렇게 오토바이 엔진으로 회전 처리해서 돌려서 두 가지를 같이 해서 여기서 거기다 어뢰나 기뢰를 탑재하거나 배로 만들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게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 프로펠러를 다는 기술.
그래서 선풍기도 가능하고 헬리콥터나 이런 배에서도 추진력으로 일단 홈을 좀 파주면 좀 더 추진력이 세져야 홈의 모양은 뭐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런 선풍기 같은 애 여기다 금속 홈을 금속 선을 좀 넣어가지고 좀 더 시원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어렵게 보면은 되게 복잡하지만 간단한 기본 개념과 이해를 그래 이렇게 얘기해서 연소통이 밀어주고 이게 직선 운동이 회전으로 바뀌어가고 바퀴를 돌려주는 사람 손으로 돌려도 돌리긴 돌려지면 안 나가죠. 그래서 돌리는 놈이 전기로 돌리느냐 아니면 이렇게 저기 증기로 해가지고 피스톤 운동을 만들어 돌리느냐 아니면 석유를 태워서 돌리는 게 이 차이죠. 네네. 수소차도 있잖아요. 수소를 직접 태워서 연소견을 할 수도 있고 수소를 반응 태워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발전기를 해서 이게 전기를 생산해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볼 때는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과 그렇게 어렵지 않구만 우리도 만들 수 있게 이런 시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쉽습니다. 무서워가지고 이게 장황하게 몰라요. 기술자도 잘 설명 안 해주니까. 이렇게 해서 쉽게 만들 수 있다. 자동차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현대 자동차에 팔아먹을 만한 정도로 만들려면 그렇죠. 이쪽에 분야의 노하우가 지금 몇십 년가 자동차 나온 지가 100년도 넘었을 텐데 그 노하우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기술 개방된 것도 있고 자기네들만의 기술도 있고 그래서 엔진 단계에서부터 사실은 이게 굉장히 기술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들어가면 세부적인 사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기술이 이제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렇지만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조금 전에 설명한 데서 다 설명이 된 거예요. 자, 자동차는 엔진이 있습니다. 동력원이 있고, 그다음에 차체, 몸체. 거기다 의리의리하게 아까처럼 이렇게 의리의리하게 자석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샤시 운전하기 자석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자석이 그냥 의자만 놔도 간단하게 되지만 자동차를 의리의리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토바이 엔진으로 이렇게 드론 타격기 만들어 가지고 만들면 불과 20만 원대에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토바이 엔진을 개조해서 경유로도 할 수 있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 해가지고 가능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오토바이는 여러 개 돼서 큰 것도 만들 수 있고 드론은 한 400km 이상 타격하겠던데 몇십만 원짜리로 폭탄 유령만 쓰면 꽤 괜찮잖아요. 카메라 달아가지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이디어라도 그동안은 수십 년 동안 100년 동안 안 하셔놓고 내가 얘기만 하면은 꼭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엔진, 자동차는 엔진이 있고 차체, 몸체, 그리고 셰시가 있어요. 그래서 주행장치가 있고요. 현가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구동장치 이렇게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가면 이게 복잡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개념과 이해하는 데는 어렵게 접근하면 안 된다. 이게 그냥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차원, 정보기관 차원이라면 쉽게 만들죠. 그래서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 특히 전기 자동차 너무 쉬워서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도 만드는 거 국가 차원에서 못 만들겠어요. 전기 자동차도 쉽게 만들고 배터리 나면서 가져와다 쓰든지 아니면 배터리도 뭐 조합해도 자기네들이 만들 수는 있어요. 자꾸 만들다 보면 이렇게 자동차도 그렇고 비행체도 별로 어렵지 않게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드론도 부품 모듈 신경은 핵심 부분 수입이야 조립만 하면 되는데 뭐가 어렵겠어요? 가전도 다 만드시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다. 의리의리하게 얼마나 꾸며놓느냐. 현대 다른 차하고 경쟁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지. 싸게만 내놓으면. 오토바이 엔진으로 이렇게 자동차 만들잖아요. 이렇게 제 방식으로 이렇게 화물차도 만들 수 있는데 기차식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만들면 단가가 얼마겠어요? 오토바이 엔진 뭐 20만 원 하나, 20만 원, 30만 원, 센 거라도 몇 개를 달아놓더라도 면 작업 장치만 말아놓으면 괜찮죠. 소리만 안 나게 해놓고 그다음 배기 시스템 만들어 놓고 배기도 이렇게 연기 안 나가게 잘 배기를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크게 비싸진 않아요. 불과 몇백만 원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싸게 하면 200만 원도 가능해요. 간단하게 의리의리하게 안 해놓고 싸게 싼 놈으로 해가지고 500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지금 현대 자동차 엄청 비싸죠. 그래서 뭐 자석이라든지 안에 차량 내부만 의리의리하게 만들어 놓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모르고
되게 멋지게 보이고 현대 다른 자동하고 경쟁을 하면 결국 가격이니까 이걸 한 500만 원짜리 자동차도 나올 수 있어요. 100만 원짜리 가능하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접근을 해야지 어렵게 접근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동차는 엔진, 자체, 셰시, 주행장치, 현가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구동장치가 있어요. 현가장치는 뭐냐면 충격을 흡수한다는 거죠. 스프링을 둬가지고 충격을 흡수하는 이라는 게 덜컹덜컹 이러니까 도로가 안 좋은 곳에서는 일반 도로에서는 별 충격이 없는데 충격을 스프링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향 장치는 이렇게 핸들 방향 제할 때 밑에가 이제 바퀴까지 같이 연결돼서 바퀴를 움직여줘요. 제동 장치는 브레이크, 속도 감소 및 정지,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로 되어 있는데 자동차든 오토바이든 이렇게 제가 홈을 좀 파가지고 이렇게 접착을 시키면 좋다. 근데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브레이크 패드나 디스크를 잡아주면 그렇게 만드시면 되게 자동차, 오토바이 뭐다 이렇게 자전거, 기타 다른 브레이크 시스템에서도 이것은 전동 장치가 많으니까 전동카가 많아요. 골프장 카도 있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구동장치 바퀴 회전 연소실에서 직선 운동을 크랭크 추구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회전 운동으로 바꿔줬다. 그럼 그것이 이제 변속기라는 데를 지나게 되는데요. 변속기를 엔진의 동력 전달 장치, 엔진의 바퀴까지 전달하는데 변속기, 속도와 힘을 조절해요. 속도와 힘을 조절해 변속기라는데 변속기 기술에서도 제가 이렇게 변속기 이렇게 두 개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톱니바퀴가 있는데요. 톱니바퀴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다른 톱니바퀴 기술에도 밴딩식의 톱니바퀴, 안가바퀴 톱니바퀴 있는 구조를 주고요. 그래서 밑에도 같이 돼. 그럼 이 두 개만 하면 파워가 세게 돌아가고요. 밴딩식의 톱니바퀴, 안에만 톱니바퀴, 원통형의 구조. 디자인은 수백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주면은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 파워 있게 돌아가는 기술인데 일반 자동차에도 이것을 넣어줄 수도 있고 회전축에는 다 넣어줄 수 있어요. 비행체 회전축이라도 회전축 돌아가는 데는 비행체 배도 그렇고 파워 있게 구동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변속기에도 이 기술을 쓴다. 변속기가 있어서 속도와 힘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현장 가서 이렇게 딱 들어보거나 가동하는 것을 보면 더 이렇게 가동을 할 때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 보면 근데 저도 이제 그럴 기회가 없으니까 이렇게 구글에서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 보는데 그래서 현장에서 기술자가 말로 설명해주면 여러분들 금방 배울 수 있으나 책이나 문서로 배우려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말로 설명해 주는 게 짱이다. 제 기술 발표도 말로 동영상으로 했는데 다 만들고 있더라. 말로 생긴 설명해 주는 게 제일 짱이 다 알아듣고 만들고 있었으면서 뭐 문서로 제조리 그냥 나와버린 힘들게 자기네들이 문서를 더 많이 이렇게 포장지를 써가지고 포장지 의리의리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도가 이게 당신의 개념을 이해했다 만들고 있다 그래서 산다 그렇게 간단한 시스템 간단한 방식이 아니면 나는 계약을 하지 않는다. 주고 기술 주고 안 주고는 어차피 나에게 달려있다. 전 세계 정부 차원에 들어왔는데 팔로우 조작을 내가 했는지 그쪽에는 내가 팔로우를 내가 했는지 아니면 그쪽에 이제 물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 대가 뭐 웬만한 건 공개로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니다. 변속기 속도와 힘을 조절 모두가 공개되었으면 다 만들어요. 자동차도 전기 자동차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방식으로 하면 너무 쉽게 만들죠.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현대 자동차하고 경쟁하려고 그러면 기태 현대에 만들어진 고급 자동차들과 경쟁하려면 그렇죠. 노하우가 많이 있어야 돼요. 부품 조립해서 간단한 방식으로는 싸게 가격으로 승부할 수는 있다. 클러치, 엔진과 변속기를 연결 분리하는 이런 방법인데 엔진과 변속기를 연결 분리해서 동력을 끊어주는 장치 같은데요.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클러치에 대해 잠깐 보겠습니다. 저도 이게 그쪽 직업이 아니라서 클러치의 핵심 역할은 엔진의 동력을 변속기로 전달하거나 차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운전은 기어를 부드럽게 바꾸거나 차량을 출발 및 정지시키고 미세한 속도 조절을 반클러치도 할 수 있게 엔진은 계속 회전하면서도 동력이 끊어지기 때문에 변속 시 충격 없이 기어 변경이 가능하다. 예전에 수동식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자동으로 하죠.
그래서 클러치 역할은 동력 연결 및 차단을 합니다. 엔진에 둔 변속기를 전달하거나 끊어준. 그래서 기어 변속 지원. 그래서 내부의 기어를 동력이 차단된 상태 기어를 쉽게 부드러운 기어 변속이 가능하다. 출발 및 전직. 그래서 동력을 차단하거나 해서 연결하거나 해서 출발 및 정지가 가능. 미세 속도 제조, 반클러치, 페달을 살짝 밟았다 떼는 동작을 통해 동력 연결 정도를 조절하여 저속 주행, 출발 시 미세 속도 제어를 가능하게 한다. 클러치 역할은 이렇게 클러치를 밟으면 클러치 페달을 밟으면 이게 플라이어에서 떼어내서 수동 변속기 기준에서 공력열이 끊어지고 뗄 때 강하게 밀착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게 간단해요.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다. 어렵게 접근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거는 뭐 이렇게 자동차에다 정기적인 장치를 둘 수도 있고 라디오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건 이제 제너레이터라는 부품이 있는데요. 제너레이터라는 부품이 있는데 제너레이터까지 뭔지 잠깐 보겠습니다. 발전기인데요. 납축 전지에다가 이렇게 그 전기를 충전시키기도 그래요. 그래서 납축 전지를 여러 개로 만들어 갖고 하면 이렇게 뜯다 빼다 캠핑용으로도 쓸 수 있다.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충전할 때 이렇게 스마트폰 충전율 나타내서 과충전되지 않게 하는 기술. 다른 배터리에다 할 수 있는데 LG전자에서 이거를 박람회 자기들이 만들었다. 제 기술인데요. 쓰지 마세요. 제너레이터는 기계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다. 자동차는 엔진 회전력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여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이게 이제 제너레이터 발전기라는 뜻인데요. 차량의 모든 전기 장치, 라이트, 에어컨, 오디오, 전력을 공급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 이게 발전기를 안에다 넣어줬다라는 거죠. 안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냥 배터리 방식으로 이렇게 전기를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러치 제너레이터 없어도 되긴 돼요. 굳이 뭐 이렇게 엔진 회전력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여 배터리를 충전하고 차량의 모든 전기, 라이트, 에어컨, 오디오, 전력을 공급한다. 근데 좀 약간 복잡하죠. 배터리를 따로 둘래니까 만들 수는 있긴 하다. 알터네이터라고 불리기도. 운행 중에 전력 생산 공급 배터리. 그리고 자동차들은 납축 전지에 비해 이렇게 딱 이렇게 또 뗐다 붙였다 한번 해봤는데요. 자체적으로 이렇게 교체도 해보고 했습니다. 그냥 저기 이렇게 카센터에 가서 교체하시면 되겠습니다. 엔진이 돌 때 발생하는 회전력으로 교류 전기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모든 전기를 공급한다. 충전을 해준다. 배터리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에어컨, 오디오 등 이런 이게 고장 시에 이제 시동이 잘 안 걸리거나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질 수도 있습니다. 전기 공급이 안 되니까 스파크도 일으켜줘야 되고 점화 장치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품만 해도 3만 개라는데 그걸 어느 세월을 알겠어요. 모르는 거지. 이게 되게 제가 설명하니까 되게 쉽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냉각 시스템은 엔진의 과열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라디에이터, 워터펌프 같은 게 순행식으로 보통 하죠. 그래서 부동액 넣고 이렇게 하기도 하죠. 저도 부동액도 좀 이렇게 넣는데 그거는 쉽죠. 그래서 냉각 시스템이 있고 엔진의 열이 좀 가해지면 퍼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냉각 시스템이 있고 이렇습니다. 엔진이 실제 부품만 3만 개라니까 만들 때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는 되게 만들 수 있다. 가격 싸게 해서 소음 안 나게 할 수도 있고 오토바이 뭐 엔진으로 만들면 쉽게 다른 구조가 필요 없이 그냥 이게 되게 쉽게 만들 수 있어.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에도 만들 수 있다. 잘만 굴러가고 소음만 없으면 뭐 별 기계 낫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차체, 사람과 화물을 싣고 엔진 너머도 외형 구조, 팬더, 필러, 루프, 바닥 시트인데 이게 뭐 이렇게 밑에 깔고 위에 이렇게 얹으면 의자 얹으면 되니까요. 천정이 있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 장치는 시동, 조명, 전자 제어 당연 시동, 조명 이렇게 스파크 할 때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점화 장치에 들어갈 때도 배터리, 발전기, 점화 장치, 센서 이런 게 있고요. 냉각 시스템, 엔진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라디에이터, 워터펌프 이렇게 외부로 열을 이렇게 발산하는 게 라디에이터거든요. 네. 워터펌프 과열 방지를 위해서 있다. 부동액 넣어가지고 이렇게 냉각을 시켜주죠. 윤활 시스템은 엔진 내부의 부품 마찰 감소하도록 엔진 오일과 오일 펌프, 카센터 가면 이렇게 넣어줍니다. 브레이크 오일도 넣어주는데 드문드문하게 엔진 오일을 주로 잘 갈죠. 오일 펌프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어렵지는 않죠, 여러분. 그렇지만 부품만 3만 개입니다. 그래서 막상 이게 직업으로 들어가서 그걸 만들려고 그러면 이제 복잡한 게 부품 갖다가 쓰셔야 되는데 제일 간단하게 기존의 전기 자동차하고 상관없이 간단하게도 만들 수 있어요.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복잡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일부러 간단하게 설명 개념과 이해 중심으로 자동차를 동력 자동차, 석유 방식 이렇게 뭐 가스도 되는데 이렇게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들기가 어렵지가 않다. 오토바이 엔진으로도 만들 수 있다.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처음부터 접근이 어려운 거예요. 개념과 이해를 먼저 하고 나서 세부적인 상황에 들어가서 지식을 공부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개념과 이해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작동 원리는 연료를 넣었다. 연소 피스톤을 움직여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직선 연동을 회전 운동해서 생산하고 동력 전달. 이 회전력이 변속기 구동축을 거쳐서 바퀴에 전달되어서 구동축 이렇게 회전축이라는 거죠. 전달력 주행을 한다. 방향 전환. 이렇게 핸들을 통해 방향을 전환한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제동 장치가 바퀴에 맞춰 속도를 줄인다. 브레이크가 딱 잡아. 자전거도 브레이크 있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자동차도 오토바이도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시스템 제어. 이제 내부안에 좀 고급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전기 장치. 배터리 달고 거기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스파크 현상을 일으켜 줘야 되니까 이렇게 소기 방식의 연소 방식은 그래서 제너레이터가 기본 들어가고 이렇게 고장 나면 다른 게 다 고장 나죠.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엔진의 회전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전기를 생산한다. 전기장 제너레이터에도 서로 굵기가 드는 구리선들을 감아놓거나 이렇게 연구 자석을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 이렇게 들어가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든 제너레이터에 들어갑니다. 입자나 가로의 대중소 홈을 좀 봐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전기선 통신선으로 쓸 때 홈 이렇게 추가로 두툼한 부분을 만들어서 배터리를 만들어서 파워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너레이터에도 기술을 쓸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 방향 전환, 브레이크 시스템, 제대로 바퀴에 들어가면 시스템 제어는 전기장치, 냉각 윤활 시스템 이런 것까지 하면 좀 복잡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처음에 간단한 개념상으로 이해하시면 되게 쉽다라는 것이죠. 자동차 만들기 어렵지 않습니다. 중소기업도 만드는데 한 나라에서 뭐 정보기관은 콘차를 못 만들겠어요?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부품 조립, 사다가 조립해서 제일 간단한 형식으로 만들어서 개념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